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면은 먼저 그 기업의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그 투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투자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기업 정보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투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은 꼭 지켜봐야, 또 분석해봐야 되겠다, 확인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압축을 하면은, 먼저 PER이라는 주가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EPS라는 주당 순이익가, 그 다음에 PBR이라는 주가 순자산율, 그 다음에 ROE라는 자기자본 이익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 네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입니다. PER은 Price Earning Rate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즉 말해서 주가 수익률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표현하는 그 단위는 배수입니다. 배수. 그래서 PER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주가 수익률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고, 이 PER을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Price Earning Rat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ER은 주가를 갖다가 한 주당, 그 한 주당이 뭡니까? EPS지, 그죠? 한 주당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그 수치가 우리가 PER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에서 우리가 그 1주당 순이익을 나누어서 나오는 그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주가가 1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당의 순이익이 현재 그 주식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에 이 1주당의 순이익이 주식 가격이 몇 배가 되는지를 갖다가 알아보는 그러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배가 되는 것을 알아보기 때문에 이것은 배율로 표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면은 A 기업의 그 기업의 주가가 5만 5천 원이다 라고 했을 때에 EPS가 만약에 만 원이라고 한다면, EPS가 뭡니까? 주당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그죠? 라고 하면은 A사의 PER은 5.5배가 된다는,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ER이 높다는 것은 주당 순이익에 비해 가지고 주식 가격이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PER이 낮다는 것은 우리가 1주당 주당 순이익에 비해 가지고 주식 가격이 낮다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PER이 낮은 것이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PER을 갖다가 볼 때에는 다른 기업과,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과 비교해 가지고 만약에 조금 배수가 낮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ER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EPS를 알아보겠습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단기 순이익이 이번 그 기수에 생기는데, 그 단기 순이익에서 주식 수를 갖다가 딱 나누었습니다. 나누면 한 주당의 단기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EPS라는 겁니다. 그래서 EPS는 뭐의 약자냐면은 earning per share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EPS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단기 순이익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전체를 가지고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한 주당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라고 해서 그걸 계산한 값을 갖다가 우리가 EPS라고 합니다. 그래서 EPS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한 주당의 순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는가, 계산했는가, 우리 회사가 벌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EPS는 단기 순이익이기 때문에 단위는 원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해가지고 해당 회사가 1년간에 올린 순이익에 대한 그 주주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수를 나누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1주당의 그 주주가 가져가야 될 그런 몫이 되는 그러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주가 수익 비율, 그건 즉 말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퍼 있지 않습니까? PER이죠. 그것을 계산할 때에도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EPS가 높을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 주가 그 회사의 한 주의 주식이 순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 이런 표시이기 때문에 경영 활동을 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EPS가 높으면은 우리는 그 회사가 좋은 회사다, 영업을 잘한다, 경영을 잘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그 회사의 경영 실적이 양호하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EPS가 높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배당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배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많이 생기고, 그럼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배당기일이 되게 되면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배당을 갖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PS는 단기 순이익이 늘면은 EPS가 항상 늘어나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반면에 그 회사에서 전환 사채가 있다든지 또는 정자가 있다든지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도 주식의 숫자가 만약에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뭡니까? EPS는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뭡니까? 그게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나면은 단기 순이익에서 주식 수를 나누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EPS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주식을 투자를 할 때에 그 회사의 규모도 보지만은 부채율이 많다고 해서 이런 것도 참고는 되겠지만은 최근에는 그 회사가 얼마만큼 주식 수익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기업인가 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우리가 그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EPS가 크다는 것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은 기회로 여기고 주식에 투자하는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EPS를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PBR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그래서 이거 PBR은 뭐의 약자냐면은 Price Book Value Rate라는 그러한 영어의 약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은 주가와 한 주당의 순자산, 그러니까 주가하고 한 주에 대한 순자산과 비교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한 주당의 순자산하고 그 다음에 주가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것이 몇 배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PBR을 갖다가 계산을 합니다. 즉 말해서 실제 그 내가 가진 돈에서 그 다음에 그 돈에 현재의 그 주가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 내가 가진 금액하고 똑같이 와 있는가, 그 똑같이 온 것을 갖다가 뭐로 잡냐면 1로 잡습니다. 1로. 그러면은 만약에 1.5라면은 뭐냐면은 내 주식의 그 순자산, 우리 기업의 순자산하고 보다도 그 주식이 0.5배 정도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자산이라 하고 하면은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영어 해설에서 조금 혼돈이 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순자산은 우리 자본금하고
자본 잉여금하고 이익 잉여금을 갖다가 포함한 것입니다. 총 자산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그죠? 총 자본은. 그런데 이제 순자산은 자본금 그 자체를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갖고 일주당에 몇 배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측정하는 그러한 지표가 우리가 PBR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차대조표에 가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차대조표에서 우리가 보고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실제 순자산 금액을 딱 표시를 해놓은 그러한 기업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본인이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대차대표에 가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이 있죠. 그 부분이 순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부상의 가치로 우리가 회사를 갖다 만약에 청산을 했을 때에 주주가 그 배당받을 수 있는 그 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거를 배수가 1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회사가 청산했을 때에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자본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제일 적정 가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지 작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러한 판단을 의사결정을 갖다 하고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BR은 재무적인 측면에서 그 주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죠? 즉 말해서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재무제표 보면 재무상태표 있죠. 즉 말해서 대차대조표 차변에 뭐가 적힙니까? 총자산이 적히죠. 그죠? 부채에는 뭐가 적힙니까?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적힙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의 그 금액이 동일했을 때 그걸 갖다 우리가 1로 봅니다. 그죠? 1로 보는데 그것이 부채가 좀 많고 자본이 좀 적다 이라면 1점 얼마 될 것이고, 자본이 금액이 많고 부채가 작다 이라면은 그것이 0점 얼마가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가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볼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보면서 우리가 주식이 우리가 거기에 있는 자본을 갖다가 일로 봤을 때에 얼마만큼 몇 배만큼 위에 이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돼 있는 데는 15, 20%도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 0. 얼마입니까? 0.1 이하, 0.9, 0.8 이래 되면은 그 회사의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되고, 이때 1이라는 것은 그 청산 가치를 갖다가 못 미칠 때, 청산 가치가 못 미치는 못 미치는 그 기준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PBR은 보통 그 주가를 갖다가 결산 재무제표를 낼 때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이 몇 배인가를 보고 우리가 그 PBR이 얼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 PBR이 엄청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같은 데에도 지금 몇 배가 돼요. 몇 배가 되지만은 세계 시장에서는 요즘에 뭐라 했습니까? 보통 그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뭐를 가지고 한다 했습니까? 수익성이 얼마나 있는 기업인지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점 몇 배, 5배, 7, 8배 이래 돼도 저는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대기업일수록 10% 이하라도 저는 저평가다 이렇게 보고,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그 근처에서,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아주 약하게 연명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좀 더 1의 근처에 있다든지 하는 것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중소기업이 만약에 20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주식이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은 적게 형성되어 있으면은 투자를 갖다 주식을 그 회사에 투자를 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PBR이 낮을수록 투자를 갖다 하는데 의사결정하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BR도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ROE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ROE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이것은 영어의 뭐의 약자냐면은 Return on Equity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RO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 투입한 자기 자본이 있죠. 자기 자본이, 타인 자본은 뭡니까? 부채죠. 자기 자본이 얼마만큼 이익을 냈는지 하는 그 지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ROE는 단기 순이익에 자기 자본을 나누어 가지고 100을 곱하면은 그 ROE라는 것이 계산이 되는데, 우리 이거는 뭐로 계산하냐면은 퍼센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를 가지고 하냐면은, 자, 우리 회사에 있는 그 자본금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은행에 예금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자율이 2% 내지 3%다. 많으면 4% 정도 주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을 갖다가 예금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자기 자본을 가지고 만약 은행에 예금을 했으면은, 그 예금을 했으면은 몇 프로 주냐면 보통 한 4% 줍니다. 많이 주면 몰라, 이금융 가면 5% 더 줄 수 있겠죠, 그죠? 4%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돈을 가지고 4%를 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회사의 그 자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기업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투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얼마만큼 벌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벌었으면 예를 들어서 7% 벌고 8% 벌고 10% 벌고 20% 번다면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번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돈을 은행에 맡겨놨으면 4%를 가져올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똑같은 돈 가지고 기업을 갖다 경영한 데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그것이 10%를 가져왔다면 은행에 본 것보다 배 이상으로 많이 우리가 돈을 벌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를 하냐면은 우리의 돈으로 그 기업을 경영해가지고 돈을 현재로 수익을 몇 프로 정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지수가 ROE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볼 때에 0.5 정도보다도 우리가 많이 벌었다. 부동산은 보통 6%로 보잖아, 그죠? 그러면은 0.5 정도, 0.6 정도로 아니다, 6%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그 우리가 투자를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은행에 예금을 맡겼을 때든지 5, 6% 번다라고 하면은, 기업을 경영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이 벌어야죠, 그죠? 한 10% 정도 번다든지 이렇게 돼야만이 그 기업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그 프로테지가 많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경영의 효율성이 있다. 자본을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낸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50억 원의 그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5억을 벌었다 라고 하면은 ROE는 뭡니까? 10%가 되는 겁니다. 그죠? 왜 그냥 돈을 갖다가 50억을 투자하고 5억을 벌었으니까는 그게 10%에 대한 이익을 봤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ROE를 갖다가 10%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ROE가 20%가 되려면 얼마 되냐? 돈을 갖다 50억을 투자해갖고 10억을 벌어보세요. 그러면은 ROE가 20%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은행 금리, 은행에 맡겼을 때 하고 비교한다면은 이해하는데 쉽죠, 그죠? 그렇게 해서 ROE를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ROE가 높다는 것은 자기 자본에 비해 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많이 창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 활동을 갖다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주식을 투자할 때, 종목을 선택할 때에는 ROE가 퍼센트가 높은 것을 투자를 해야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주식을 투자할 때에 그 회사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가를 보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상하게 요새 우리가 상한가 30%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 갑자기 5% 10%대를 보면은 어떤 회사가 그 회사의 그 전년도에 그 자금이 마이너스 이익이 났는데도
갑자기 올라가는 거라 보니까 그 회사에서 만든 기술이 예를 들어서 LG전자에 납품할 수 있는 배터리의 기술을 가지고 개발한 회사다. 하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들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주식을 많이 사기 때문에 그 주식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주식 투자의 트렌드가 이익을 많이 나는 회사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ROE가 높은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ROE가 무엇보다 되냐면은 우리가 채국채를 산다든지 사채를 산다든지 은행에 예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그 기업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잡는 것이 바로 ROE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죠? 알아봤는데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그 기업을 어느 기업을 선택하면은 요즘에는 그 정권 계좌에 가면은 기업 종목이라고 있어요. 기업 종목이라 있는데 그 기업 종목에 가면은 요 네 가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예 분석을 해가지고 수치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적절하게 의사결정하는데 판단을 하시면은 아마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은 PER, 그죠? 이거는 주가 수익률입니다. EPS, 이거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PBR, 이거는 주가 순자산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OE, 이거는 자기 자본 이익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서 주식을 사야 되겠다 하는 의사결정을 하면은 어느 정도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